아, 여기 너무 푸릇푸릇한데요? 네.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장님 또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아, 네. 여기는 한남동입니다. 한남도의 바로 뒤에 카펠라 멤버십 공간인데요. 내곡동에 들어오는 르에럽하우스 계약자분들을 위한 갤러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하셔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3층, 4층에는 또 유명한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다이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만찬을 진행했던 유명한 다이닝이고 4층은 누군지 아시죠? 네.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네. 네, 봤죠. 나는 비빔 인간이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비빔 인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오늘 네. 셰프로 계신 또 더루프라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계약자분들은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 전용 라운지도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약이 항상 꽉 찬대요. 네. 소장님 여기 최근에 이렇게 손님 모시고 한번 방문하셨다고. 네, 손님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한번 잡을 수 있었고요. 그분이 지금 압구정 쪽에 네. 60평대 아파트를 한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데 28년도에 뭐 이주 계획이 있나 봐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네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 한번 전화 주셨었어요. 제가 르에럽하우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 근데 1년 정도 만에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분양을 받아야겠다. 1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집값이 어떻게 됐죠? 집값이 뭐 어떻게 돼요? 미쳤죠 그냥 지금. 미쳐 날뛰고 네. 있죠. 거의 서울의 전역은 다 올랐고 서울의 핵심지는 미친 듯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진짜. 그쵸. 그래서 처음에 르에럽하우스 상품 나왔을 때 분양가가 여기가 평당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거든요.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셨던 사모님처럼 되게 좋은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들었을 때랑 지금 와서 들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다르고, 특히나 아까 전에 그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이 그 단독주택이 또 여기 뒤 부지로 바로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아주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분양가가 아직 뭐 확정된 분양가는 아니지만 르에럽하우스는 무조건 하시면 이득인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지금 르에럽하우스 부지가 56,000여 평 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상품이냐면 나인원 한남처럼 생긴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나인원 한남 플러스 한남더위를 합친 평수보다 넓은 부지에 세대수는 더 작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지 안에 아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르에럽하우스가 끝난 뒤에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이라고 단독 주택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분양할 건데 아마 분양가가 훨씬 비쌀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 카펠라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때 도쿄에 또 아자부다 일즈도 같이 갔다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건대에서 같이 견학을 네. 갔었는데 거기에 최고가 레지던스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얼마에 거래된지 아세요? 2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2천억, 3천억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거래가 됐냐면 아만이라는 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지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만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카펠라가 들어오잖아요. 네. 카펠라 이름이 붙잖아요. 네. 카펠라가 아만이랑 거의 동급 비등비등한 맞아. 호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만이 조금 더 위긴 할 건데 어쨌든 카펠라도 못지않다. 24년도에는 글로벌 1등 한 적이 있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르에럽하우스도 카펠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올 단독주택은 카펠라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직접.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도 결국에 외국처럼 따라가는구나. 좀 따라가야죠, 예, 이제는. 예.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가 너무 많았는데 거긴 뭔가 조금 차별점이 있었어야 됐는데 드디어 이제 용산 뭐 파크사이드 서울도 그렇고 시니어 레지던스로 들어온 소요한남도 거기도 이제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제 그렇죠. 운영하잖아요. 파르나스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게 소요한남. 10억부터. 보증금이 50억부터 네. 시작이고 월 이용료가 1,000만 원 넘어가는 네.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파크사이드 서울도 제가 최근에 또 계약을 하나 네. 했는데 그분도 로주도 호텔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로주도 호텔이 들어오거든요. 파크사이드 용산의 핫한 현장이죠. 로주도 호텔이 밑에 커뮤니티 컨시어지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만 그리고 르에럽하우스의 카펠라 파크사이드의 로주도 호텔 다 1, 2등씩 하는
2025년도에는 로즈우드 호텔이 1등을 했습니다. 네. 홍콩 로즈우드 호텔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처음 선보인 호텔이고 4년도에는 카펠라가 1등을 했습니다. 24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시대가 왔고 자산가분들은 특히나 그런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 한다.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나중에 입주해서 한 4, 5년 지나보면 그때 이제 진짜 진가가 발휘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이 멈춘 데가 많죠. 네.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고도 지금 요즘에 뭐 말 많이 나오는 뭐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운영 부분에서 좀 멈춘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그럴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직접 글로벌 탑티어 브랜드인 카펠라가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 또 마음에 드는 게 그 르에럽하우스에 카펠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네. 건물을 누가 설계하는지 아세요? 아, 그 일단 데이빗입니다. 데이비드 네. 치퍼필드? 맞아요, 맞아요. 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프리츠커상 받으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아유. 설계하신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용산에 아모레퍼시픽 건물 알아요? 네. 중간에 딱 뚫려 있는 네. 거. 그거를 설계하신 그 유명하신 분이 르에럽하우스의 카펠라 커뮤니티를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이야,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이제 포레스트 안에 딱 잘 갖추어진 주거 공간으로 맞아요. 그 안에 또 센트럴 파크가 2200평이 또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산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대모산이랑 일릉산에 둘러싸여 있고 명당자리입니다. 명당자리. 네, 명당자리고 왜냐면 그 왕릉이 있는 거 알죠? 무덤이. 네. 왕 무덤이 있어요. 헌릉이 있어요. 헌릉. 태종 무덤인데 왕이 괜히 거기에 무덤을 잡는 게 아니에요. 또 조경을 누가 했죠? 또 정영선 조경관님이라고 또 선유도 공원 이제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네. 지금 이 조경 지금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조경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센트럴파크도 네. 축구장 규모 2200평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단지 안에서도 공원 뷰가 나올 거예요. 호수도 들어온다고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여기를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수익성이 안 날지 몰라도 어쨌든 건폐율이 단 20%밖에 안 되니까 그럼 56,000평에 222세대밖에 안 되는 소규모 이제 단지가 들어오면 쾌적성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진짜 자산가 분들은 정말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주거 공간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따질 때 대지 지분 많이 체크하실 텐데요. 뭐 이게 무슨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할 그럴 단지는 아니지만 여기 르에럽하우스 대지 지분이 10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0평대를 분양받으면 그냥 땅을 70평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서초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랑 비슷한 사례가 어디죠? 한남더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고급 주거 탑 5 안에 드는 한남더일이 이 지분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남더일도 결국에 아파트를 구매하면 아파트만을 사는 게 아니고 한남동 금싸라기 땅을 사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건데 여기 르에럽하우스도 결국에는 서초동 금싸라기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대손손 물려주시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는 싶어요. 진짜 좀 어르신들이 지금 좀 저희한테 좀 문의 주신 분도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부부분들인데 이제 쾌적하고 되게 공기도 좋잖아요. 사실 뭐 주변에 막 난개발된 것도 없고 해서 쾌적하고 조용하게 깔끔하게 잘 사시다가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기도 굉장히 괜찮은 상품 같아요. 맞아요. 손석구가 최근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너 납치된 거야. 네, 죄송합니다. 뭐 손석구 네. 배우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제가 네.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왜 너는 안 사냐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이 없어요. 그만큼 있으면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근데 또 소장님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단점도 좀 있긴 있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당장만 보면 주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죠. 맞아요. 네. 지금은 서초긴 하지만 좀 이거 서초 맞나 이런 느낌에 네. 좀 뭔가 없어요. 그 버스 정류장도 너무 멀고 지하철역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강남에 세곡동이 있고 서초에 내곡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냥 서로 강남이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세곡동에 오리고. 오리구이 집을 자주 가거든요. 거기- 신정이라고 네. 아마 강남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이게 60년 됐는데 원래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쪽에 있다가 건물 리모델링 네. 이슈로 이전한 곳이에요.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뭔가 조용해요. 강남 같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내곡동이니까 똑같겠죠. 그렇죠.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버스 정류장 없다, 지하철역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대에서 한 5대 사이 정도 된다고. 그쵸. 이게 차가 많으신 분들밖에 없을 거고 결국에 기사 딸린 분들이나 뭐 택시를 이용하시더라도 블랙을 이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곳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할 곳이 없는데 그래도 강남 서초인데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는 못 사죠. 너무 올라 있으니까. 근데 또 여기 지금 당장도 개발 호재가 또 있어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그 수서역 복합 환승센터랑 그 수서역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까? 수서역에서 부산 간의 SRT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가는 곳인데 거기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되니까. 들어옵니다. 거기 복합 환승 개발센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 일대도 또 더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는 양재 쪽도 AI 쪽으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고수입 자산가들, 연봉자들이 오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주거와 인프라를 더 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진짜 가격. 그리고 뭐 단기간에 팔 상품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대대손손 가져가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보셨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 10년 하면서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성이 이렇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업성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완전 초고층으로 하면은 훨씬 더 사업성이 높아질 텐데. 저기는 초고층 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희소하게 하신 거지. 희소하게.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비싸.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강남 쪽에서는. 그러면 현재 이제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대 몇 평 정도? 40평, 50평대는 완판돼 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 80평대, 네. 70억대부터 100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금액이 다르냐면 아시죠? 네. 전부 다 3개층 건물로 들어갑니다. 3개층 건물로 들어가는데 1층은 가든 세대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가드닝을 할 수 있는 정원이 있고 밑에 지하도 살짝 쓸 수가 있습니다. 2층은 그런 게 없겠죠?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테라스 세대? 테라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나는 망고 필요 없다. 내가 전원주택 살아봤는데 조경 관리하기도 어렵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나는 그냥 필요 없고 테라스만 있으면 된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3층은 루프탑 세대. 네. 또 옥상을 실사용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가 조금씩 상회한 거고요. 소장님은 어디가 좋아요? 저도 사실 뭐 루프탑이나 가든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오면은 그 몇만 평의 그 센트럴 산과 센트럴파크를 그냥 걸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렴한 테라스 세대로 선택을 딱 하면은 가성비를 어차피 테라스 세대나 밑에 가든 세대나 루프탑 세대나 전용 면적 기준으로 대지 지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대지 지분 똑같다면 그냥 2층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버세요. 네. 4, 50평은 다 나갔고 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세를 줄 수도 있어요. 네, 뭐 세가 잘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세를 줄 수도 있다.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에서 좀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규제가 많다 네. 보니까 뭘 살려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살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진짜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근데 몰라요 이런 부분을. 네.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뭐 기왕이면 저를 통해서 같이 갤러리 투어 하시고 계약하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장님 모시고 정말 이런 상품은 없었습니다. 레일업 하우스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카펠라 이쪽도 올 수 있고 또 갤러리도 마련돼 있어요. 투어 한번 해보시고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